안녕하세요. 매월 밴쿠버 부동산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마기웅 리얼터입니다. 올해는 5월 초부터 갑작스런 무더위로 알버타주에서 BC 내륙까지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의 부동산 시장도 셀인 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때 아닌 무더위처럼 과열된 시장이었습니다. 이전 폭등장 이후 시장이 조정되는 기간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모색하던 많은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다시 불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다시 구매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요 경제 및 금융지표의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WTI 원유 가격은 75달러에서 68달러까지 한 달 동안 11%나 하락하여서 작년 9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이며 물가 하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상승에 그쳤으나 나스닥 지수는 한 달 동안 무려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I 테마를 중심으로 한 대형 테크주가 상승세를 리드하면서 일부에서는 2000년 닷컴 버블을 우려하고도 있습니다. 미국채 10년 만기는 4월 말 3.45% 대비 10% 가까이 상승한 3.70%로 마감하였습니다. 5월 하순 중에는 미국 부채 협상이 불투명해지면서 3.8% 넘게 상승하였으나 2일 미 상원까지 부채 한도 협상안이 통과되면서 3.6%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변동성이 큰 현 시장 상황에서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지난달 전망을 통해 주요 경제 변수에 대해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와 관련해서는 경기 둔화와 침체가 불가피하고 그 시점에 진입하였다고는 했는데 5월 중 실제 통계로 나타난 경기 상황은 예상보다 잘 유지되고 있어서 경기 둔화 및 침체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물가지수의 하향 추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미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근접할 가능성은 여전히 더 길고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일 미 연준의 5.25%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전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 자신있게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당분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망의 변화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4일로 예정된 FOMC에서 기준금리 변동은 없을 것이지만 향후 경제 성장, 또 물가 및 고용 지수 등의 동향에 따라서 7월 말 FOMC에서 0.25% 인상 예측 확률이 이제 50%를 넘어섰습니다. 캐나다 역시 지난 1월 25일 4.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캐나다 중앙은행이 3월 금리 동결을 선언했는데 최근 들어서 예상 밖의 경제성장 호조세로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7일로 예정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회의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주택시장을 비롯한 모든 경제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동안 금리 동결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컸던 만큼 앞으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일 발표된 지난 5월의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평균 가격 지수를 가지고 이전 고점인 작년 2월부터 올 5월까지의 지역별 전체 주택의 평균 가격 지수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이전 최고점인 2022년 2월 134만 950불에서 올해 1월 최저 가격인 116만 7,181불로 13.2% 하락한 후 이번 5월에는 131만 1,906불로 1월 저점 대비 12.4%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이전 고점 대비 97.5% 수준에 이르는 가격입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은 이전 최고점 128만 2,822불에서 올해 1월 최저 89만 1,167불까지 40.5% 하락한 후 이번 5월에는 1월 저점보다 22.3% 상승한 108만 9,659불입니다. 이전 고점보다는 17.7% 낮은 가격입니다. 프레이저 밸류의 경우 팬데믹 기간 중 상승폭이 70%까지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1월 이후 아주 큰 반등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 지역별로 먼저 5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을 살펴보면 거래량은 3,411채로 작년 5월 2,947채보다
15.7% 증가였고 지난 10년간 5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1.4% 적었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5,661채로 작년 5월 6,397채보다 11.5% 감소하였고 지난 10년간 평균 리스팅 5,917채보다 4.3% 적었습니다. 4월에 비해 거래량과 리스팅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별 HPI 벤치마크 가격 지수는 단독주택은 195만 3,600불, 타운하우스는 108만 3,000불, 콘도는 76만 800불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6.7%, 4.7%, 2% 낮은 가격입니다. 거래일수는 31일, 19일, 26일로 계속 단축되고 있으며 전체 리스팅 대비 판매량 비율인 Sales to Active 지수는 28.5%, 45%, 45.5%로 셀러즈 마켓이 더 강해지고 있으며 시장 전체로는 38.4%입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전체 거래량은 1,771채로 지난 5월 1,360채보다 25.8%나 증가하여 10년간 5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7.2% 적었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3,533채로 작년 5월 3,631채보다 2.7% 감소하였습니다. 10년간 평균 리스팅보다는 2.7% 높았습니다. 주택별 HPI 벤치마크 가격 지수는 단독주택은 149만 700불, 타운하우스는 82만 6,200불, 콘도는 54만 2,300불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2.7%, 9.8%, 6.9% 하락하였습니다. 거래일수는 각각 23일, 18일, 23일로 역시 단축되고 있습니다. Sales to Active 리스팅 지수는 28.9%, 57.6%, 43.8%로 여전히 셀러즈 마켓이며 시장 전체로는 30.8%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1월 저점을 기록한 후에 회복세를 계속하면서 이제 강세 시장으로 전환하였고 여전히 절대적인 리스팅 수는 적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광역 밴쿠버 시장에서 매매된 평균 거래 가격과 평균 리스팅 가격 차이를 보면 1월 마이너스 4%, 2월 마이너스 3, 3월 마이너스 2, 4월 마이너스 1%로 그 차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5월에는 이제 거래 가격이 리스팅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현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시장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또 거듭된 학습 효과로 시장 반전 시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추격 매수세의 가세, 그리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 등의 시장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설명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필요할 때 또 준비가 되었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매수 시점임을 현장에서도 더 확신을 가지고 실행해야겠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시장은 또 다시 그 기회를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더 깊이 집이라는 주제를 고민해 봅니다. 기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집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제입니다. 이 기본 특성에 가장 충실한 매매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의 유튜버 내용을 공유합니다. 성공을 꿈꾸기 전에 생존부터 하라.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젊은이의 1순위는 종잣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 특성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도 이민 와서 구입했던 첫 집이 2004년 46만 불이었는데 계속 살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167만 불이니 채 20년이 안 돼서 3.6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누구도 이런 기대로 집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자금 상황, 또 생활 환경 등을 통해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최선의 집을 구입한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이 집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필요와 능력의 최대치로 집을 구매하고 그곳이 삶의 안식처가 되고 또 그곳에서 추억이 쌓이고 인생이 담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자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산 측면의 부동산 특징은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대부분 집을 모기지를 받아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시 실지급액 대비 초과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초과 손실이 물론 발생하겠죠. 주택가격 상승률이 대출 이자율을 상회한다면 대출 비율만큼 투자 금액이 승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쿼리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시가가 상승했을 때 필요한 자금 조달에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적극적인 투자 행위 없이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투자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선택 속에 삶이 담기고 그 삶의 흐름 속에 자산이 되는 것이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돌아보니 한국에서 5번, 또 이민 이후에 밴쿠버에서 3번 집을 구입해서 지금은 제가 원하는 구조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첫집 매매와 또 신규 분양 등을 해주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집을 통해 받게 된 감사가 또 얼마나 컸는지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돈이 아니라 꿈으로 사는 집이라는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 꿈을 함께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드림홈즈 부동산 그룹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와 경험을 아우르며 결이 다른 부동산이 되겠다는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능통하고 또 착하고 성실한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구상해왔던 드림홈즈 내 집 마련 프로젝트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24시간 예약 상담으로 버나비 코리아타운 내에 드림홈즈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개인별로, 그룹별로 언제든지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